지난 한 달간 조금 이상하게도 이 뒷목 아랫부분, 이 부분 지방흡입을 많이 하게 돼서 오늘은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죠. 보통은 이 등판 수술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간혹은 여기만 딸랑 지방흡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선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이 목 뒤에 연부 조직이 어떠한 이유들로 볼륨이 이렇게 증가하고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단단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버팔로 험프나 버섯 증후군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돌출된 부분은 지방흡입으로 제거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부분에서 우리 몸의 그 등판 정도의 그 지방층의 강도를 여기가 이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방흡입을 하면 그래도 좋은 볼륨의 변화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설명드린 대로 시술자가 좀 적극적인 마인드로 시술을 해야 되고 장비도 좀 강력한 장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고요. 보통은 등이나 어깨 부위와 같이 이렇게 동시에,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이 늘어나고 그렇게 볼륨이 증가돼서 같이 시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 수술을 할 때 겨드랑이 쪽에 절개를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만들어서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수 부위 시술을 다 한 다음에 이 절개를 이용해서 그냥 좀 더 긴 캐뉼라를 이용해서 이 목 뒤까지 시술을 열심히 좀 해주고 나오면 마무리가 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차례로 전신을 다 지방흡입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어느 부위가 제일 좋으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목 뒤 부분 줄어든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 어머니가 또 얼마 후에 오셔서 이제 이 부위 지방흡입을 받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또 잘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또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지방흡입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좋은 시술자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등 부위와 보통 같이 시술되긴 하는데 이게 또 등과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비만도가 좀 있고 등에 지방이 많은 분도 이 부분은 또 별로 그렇게 지방이 없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등에 있는 지방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 부위만 또 많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위를 원래 이제 등 수술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범위로 하려다가 이런 좀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옵션 개념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등 수술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제가 상황을 보고 상담을 한 다음에 이 부위를 같이 할지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도가 심하고 등에 지방도 많지만 그냥 이 부분만 시술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부위만 또 볼륨이 많다면 또 이런 케이스도 이런 부위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만 이제 시술을 할 때는 겨드랑이에서 이제 너무 머니까 목 주변에 이제 절개를 만들고 시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좀 지속되고, 또는 뭐 이것을 또 줄여보겠다고 여러 가지 잘못된 시술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강력한 마사지 방법이나 또는 뭐 몇 가지 주사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이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단단해지면 이런 케이스들은 지방흡입으로 이 지방을 제거하기가 너무 힘들고 절개를 그 주변에 이제 크게 만들고 외과적인 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물론 흔치는 않지만요. 이분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단단한 영상 할 때 또 보여드렸던 분인데, 마사지 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단단하게 돼서 사실은 이제 외과적인 절제 수술을 고려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회복 기간에 시간이 이제 마땅치 않으셔서 후에 이제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다 말씀을 상담을 하고, 뭐 가능한 지방 흡입으로 가능한 정도만 감소를 시켜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시술을 이제 한 분이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뭐 붓기는 있지만 좀 제법 감소된 게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팔등 수술할 때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수술했는데 제가 최근에 시술했던 것 중에 아마 가장 힘들었던 시술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단단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시술한 다른 분 케이스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보시면 제법 불룩한 볼륨이 보이시죠? 잠잘 때 베개를 베고 있으면 이게 100일 정도로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앞에 분과 마찬가지도 이분도 예전에 이제 이런 불편을 인지를 하셨고 계속 이제 이거를 좀 개선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어요. 고부분목 얘기도 들어서 교정 치료도 하시고 뭐 주사도 맞고 경락 같은 뭐 이런 마사지들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뭐 섬유화가 많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어려운 수술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환자분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이분도 등 수술을 하면서 이 부위를 같이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장을 잠깐 보시면 한쪽 부위만 흡입을 하고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왼쪽은 수술 전이고 오른쪽은 지방흡입 후 상태고요. 우선 등판 쪽에 두께 차이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설명드리는 목 아래쪽 핀치 테스트 상에서 양쪽의 두께 차이가 꽤 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수술하는 날, 그러니까 수술 전과 수술 다음 날 상황을 영상으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액이 좀 남아있고 붓기도 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피 감소가 완성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도 이미 제법 뭐 큰 차이가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완전히 붓기가 다 빠져서 완성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매끄러운 평평한 라인이 되실 겁니다. 편집을 하다가 한 케이스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분은 다른 부위 시술 없이 그냥 뒷목 하단 이 부분만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절개를 여기에다 내고 수술하신 분이죠. 수술 다음 날의 변화가 좀 더 잘 보이는 분입니다. 잘 보셨나요? 수술이 어려운 부위이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지방흡입으로 꽤 근사한 만족할 만한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